우리가 100명 만나러 가고 사람을 만나러 가고 하는 것들이 다 리크루팅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다분히 제품만 팔고 뭐 그냥 그런 파는 사업이라고 하면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어디 시장통에 가서 전을 펴놓고 뭐 우구작 뭐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당장의 매출보다는 내가 정말 팔지 못했을 때 매출이 일어나야만이 이게 진짜 시스템 소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형태로 어떤 그 순서대로 가야 되는 것을 확실히 인지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나와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 나처럼 일할 수 있는 사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복제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리크루팅을 끊임없이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리크루팅이 그냥 아무 맨입으로 그 리크루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의 그런 그 제품이라는 그 멋진 도구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리크루팅이 되는 거는 첫 번째가 이 제품이에요, 제품이요. 제품을 통해서 리크루팅을 해서 성공을 하다 보니까 성공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리크루팅의 도구로 이제 써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답이 없어요. 리크루팅 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가 그 낚시로 치면 미끼, 도구가 필요해요. 제품을 얼마만큼 내가 전달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품 전달했을 때 그 사람이 체험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순서로 나가고 있는데, 어, 이 제품을 일단은 나부터 이제 쓰는 건 당연한 거고, 쓰고서 전달을 하잖아요. 그리고 체험을 안 하니까 스스로 뭐, 센터 초대를 하든지 내가 직접 찾아가서, 뷰티 케어를 해 준다든지. 이 가장 빨리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뷰티 케어 화장품이에요. 화장품. 그렇기 때문에 본사에서도 뷰티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습득해서 내가 체험을 시켜드리면은 얼굴이 바뀌니까 사람이 효과를 볼 거잖아요. 당연히 효과를 봐야만이 그분이 이 제품에 대해서 신뢰하고 계속 쓸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단 애터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많은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 회사들의 그 사업을 하거나 그쪽에 소비를 하신 분들은 모두 제품에 다 반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른 회사들은 막 그 제품을 발랐는데 뭐 얼굴이 쫙 펴졌다든가 뭐 그 회사의 약을 먹었는데 아니 그 약이 아니고 건강식품을 먹었는데 뭐 몸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둥 막 이런 것들을 막 거품 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효과를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효과를 못 보면 절대 얘기할 수 없죠. 체험을 하고서 효과를 못 보면 아이고 그 체험했는데 별로더라고. 너 하지 마. 이렇게 당장 그렇게 소문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품 전달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내가 얼만큼 부지런히 뛰느냐에 따라서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효과를 봐서 이제 관심을 가졌어. 처음에 체험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이분이 이제 효과를 보느냐 안 보느냐 효과를 보신 분은 당연히 관심이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관심을 갔었으면 어떻게 해?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돼? 또 초대를 해야 되잖아. 이제 제품도 자주 사고 뭐 제품 좋다고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빨리 초대를 하고 싶어. 초대를 해야만이 복제가 돼서 내 파트너가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 관심을 갖는 단계에서 초대까지 오는데 반드시 공간이 있다 이거예요. 공간이. 관심을 가져서 바로 초대가 돼버리면 얼마나 좋겠냐요. 그런데 그 공간이란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이유로 뭐 안 올 수 있는 이유를 무조건 대고 또 없는 핑계도 만들어서 핑계를 대고 아 진짜 이게 될 거는 같은데 내가 이게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는 뭐 팔지를 못해요. 뭐 누구한테 얘기를 못해. 그런 망설임 같은 게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아, 나 그런 거 안 해. 단호하게 또 거절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관심에서 초대까지 이어지는 이 공간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소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만 깨질 수 있다면은, 이것만 깨질 수 있다면은 정말 초대가 축축축축 될 텐데 이게 잘 안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방법이 없고 어떤 뭐 다른 것이 없어요. 왕도가 없어요. 이것은 내가 계속해서 시도를 하면서 나를 이겨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나를 이겨내려면 뭘 해야 되냐? 공부를 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 고객보다 내가 정신적인 우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객보다. 고객보다 내가 정신적으로 아래가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져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내가 위에 있다고 해서 딱 보면 아닌 사람을 가지고 계속 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분명히 가능성이 있고 이분이 나와 파트너만 될 수 있다면 정말 자신 있겠다. 아, 가능성 있겠다. 그런 분들을 내가 어떻게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내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제 문제잖아요. 그랬을 때 물론 이제 여기에서 점차적으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진입 이제 단계가 있잖아요. 그럼 일단은 제품이 전달하고 체험을 봤어요. 그 효과를 봤어. 당연히 효과를 보게 돼 있어요. 관심이 생겼어. 이랬을 때까지는 내가 정말 잘한 거예요. 신뢰를 가지고. 근데 초대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해답이란 게 뭐냐. 신뢰밖에 없는 거예요. 신뢰. 그러면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내가 그분이 모르고 있었던 거 그런 것들 이슈적인 문제 그분이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거 그런 지금 현재 사회 이슈 같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그분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유도를 하는 것인데 가장 이제 쉽게 대화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FORM으로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처음에 가족관계 문제, 그 다음에 직업은 어떤가, 그 다음에 취미 생활은 어떤가, 그 다음에 돈은 좀 모아놨는지, 현금 흐름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 나가는 거예요. 나가다 보면은, 요즘에 이제 그 가장 이슈가 사회적인 굉장히 불안감, 경제 문제가 제일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신문이라든지 대중 매체를 보고서 짧게 뭐 10분, 20분, 30분 정도만 봐도 충분히 내가 습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고 내가 이름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사소한 일이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요즘에 보면은 그 인구가 너무 많이 줄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출생아 수가 계속해서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데 어, 감소율이 역대 두 번째래요. 두 번째. 출생아율이 지금 몇 월 달에 8월 기준으로 했어요. 작년에 8월에는 18,984명이 태어났는데, 지금 태어났는데, 올해 8월 18,984명이 태어났어요. 이건 중앙일보 기사에 났어요. 출생아 수가 역대급 감소율을 기록하면서 2만 명 밑으로 떨어져 버렸대요.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얘를 안 낳는 이유를. 그런 이유들. 그런 것들 이렇게 툭 던져보면서 뭐 이런 것들을 또 내가 막 줄줄이 잘잘히 설명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화두로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참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또 자기가 또 안다고 또 안 맞고 막 잘잘잘잘 또 막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이미 알고 있으면서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면 20년 후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인구가 줄어들면 뭐가 줄겠어요? 일단은 소비가 줄겠잖아요. 소비. 그리고 이제 또 그래도 소비가 원활히 일어나는 층이 젊은 층이란 말이에요. 지금 바깥에 이렇게 식당이라든지 이런 호프집들에 가보면 있잖아요.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들. 60, 70, 60 먹은 분들은 일찍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아. 그런 분들은 거의 소비가 일어나지 않아. 근데
그분들은 이제 뭐가 문제냐면 건강식품은 또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비가 일어나죠. 그런 것들을 내가 이제 데이터를 머릿속으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툭 던져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잘잘잘잘 얘기해. 그럼 내가 이 얘기를 듣고 싶어서 던지겠느냐? 그게 아니에요. 작전상, 작전상 이런 얘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그냥 계속 시종 일관 애터미 제품 뭐 좋고 뭐 그런 얘기 그런 거를 듣기를 싫어해. 그 고객들은 아 이거 또 애터미 얘기하러 왔구나 해가지고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내가 애터미 얘기를 하러 갔는데 내가 처음 딱 보면 아 이거 또 애터미 왔구나 또 애터미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해서 그분이 방어하고 하려고 하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이미 마음적으로. 그럼 저는 그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는 그 얘기를 언제쯤 들어갈 것인지 그걸 인지해서 미리 이런 것들을 이제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더 저보다 더 잘한다고 막 계속 얘기를 해. 그리고 결혼 건수도 줄고 이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얘는 요즘에 결혼을 해도 애들이 애를 안 낳아요. 또 애 키우는 게 힘들고 또 애 하나 낳으면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고 경제적인 문제 또 자기 이 젊은 날을 또 애 키우는 데서 뺏기기 싫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기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줄을 수밖에 없죠. 출산율이. 그럼 출산율이 줄으면 소비도 줄고. 그래서 요즘에 초등학교가 폐업하는 초등학교가 엄청 폐교하는 초등학교가 많이 늘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오프라인 매장 할인 매장도 있잖아요. 어,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가 전국적으로 올해만 해도 이마트가 4개가 문을 닫았어요. 4개가. 그 부산에서도 닫아요. 정말 그 활동적인 부산에서도 문을 닫아요. 그리고 홈플러스가 3개를 문 닫아요. 3개를. 예전에는 이마트가 하나 생기면 반드시 그곳에 홈플러스가 생겨야 돼. 그리고 홈플러스가 하나 생기면 또 반드시 이마트가 생겨. 둘이 싸우는 거야, 싸워. 근데 이제는 이제 그런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 왜냐면은, 아니, 운영을 하면 뭐 하냐고. 그런 쓸데없는 경쟁해가지고 운영해서 뭐 하냐고. 적자를 보는데. 그러니까 팔아도 적자가 나니까 문을 닫아버리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지금 4개가 문 닫고 홈플러스가 3개가 문 닫아요. 그래서, 양사의 비율이 한 개 차이다, 한 개. 이마트가 한 개 더 많아요. 홈플러스 한 개 또 적고.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왜 그러냐면 그 수요 때문에 가격을 내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홈플러스가 뭐 100개인데 이마트가 뭐 150개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가격 내고는 이마트 쪽이 유리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죽기 살기로 밀리지 않고 낸다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아예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 그러면 뭐가 문제냐? 예, 소비가 많이 줄고 또 인터넷 쇼핑몰로 많이 돌아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거죠, 화두로. 그리고 또, 한 시간, 그 킹크랩 요즘에 반값으로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킹크랩이 키로당 막 10만 원씩 했는데 지금 7만 원, 5만 원대로 이렇게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킹크랩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먹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보통 킹크랩 하나에 좀 큰 거는 막 2.5kg 막 이렇게 나가요. 딱 1kg짜리만 있으면 얼마나 좋까. 근데 1kg짜리가 뭔가 아니라 1.5kg도 있고 막 2kg 막 이래. 그러면 1kg에 10만 원인 줄 알고 이제 사러 가면은 딱 재보니까 2kg 나가. 아이고, 이게 20만 원이야. 그럼 못 먹는 거잖아요. 근데 2kg짜리가 5만 원대로 뜨는 게 10만 원이야. 그래서 이제 킹크랩은 이제 막 사서 먹어요. 이제 먹어. 그러면 또 여기서 또 거기서 또 반값을 또 치는 거예요. 대형 마트에서. 그러면 킹크랩 먹고 싶은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그러면 킹크랩도 먹고 뭐 다 삼겹살도 먹고 하는데 이미 킹크랩 먹었으니까 삼겹살 먹겠냐고 안 먹어 이제. 그러면 어떻게 시중에 있는 작은 로드샵에 있는 작은 그 업주들이 타격을 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대형 매장에서 이렇게 때려버리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딱 나요? 아이고 이렇게 장사 안 되는데 애텀이나 하지 이런 생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살살 이렇게 점차적으로 진입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하죠. 아, 사장님 킹크랩 좋아하세요? 아, 킹크랩 좋아하지. 근데 비싸서 뭐 먹겠어. 아니, 요즘에 보니까요. 5만 원, 키로당 5만 원대에 판대요. 그러다 보면 이제 또 거기서 또 얘기가 되고. 그러면서 서로 신뢰가 쌓이면서 얘기가 통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또, 그, 신뢰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봐보고. 그리고 또 연금 또 문제잖아요. 연금. 또 65세 이상이 연금을 이제 받는데 평균적으로 연금액이 따지면은 60만 원밖에 안 된대요. 60만 원. 그리고 이제 매달 200만 원 이상 받는 그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가 전체 4.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거는 이제 지난달 통계예요. 지지난달 통계. 근데 지난달에 보니까 한 달 새에 한 달에 연금 200만 원 이상, 국민연금 2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들이 3배가 늘어나 버렸대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고액 연봉자들이 이제 연금액을 많이 붓겠죠. 그러면 그게 200만 원 이상이 나오는 사람들이 3배가 늘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이렇게 수급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고령화 시대니까. 그리고 국민연금 저 처음에 들 때만 해도 얼마 안 들었어요. 뭐 몇만 원, 2만 원, 3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지금은 얼마냐, 국민연금만 해도 엄청나게 비싸. 지금 제가 국민연금만 한 20만 원이 넘게 들어간다니까. 물론 이제 저도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어요. 저도 지금 앞으로 4개월만 넣으면 이제 국민연금 다 끝나요, 이제. 그러면 3년 후에 이제 저도 또 편입이 돼. 수급자로 편입이 돼.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연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연금은 고갈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연금 믿고 살 수가 없어, 이제는. 어떻게 정책이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연금은 늘었다지만 생활비는 최소 수준도 못 미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화두를 이렇게 던져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무심코 얘기하지만은 자꾸 이런 얘기 하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나도 노후가 걱정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엄습을 하게 와요. 그때 우리들이 그 틈을 타서 애터미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찌르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은 이슈로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분들하고 대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사장님은 어떻게 노후 준비 다 되셨죠? 이렇게 안 돼 있은 거 뻔히 알면서 되셨죠? 뭐 사업도 잘하시고 능력도 있으시니까 다 해 놓으셨겠죠 뭐. 그러면 이제 거기서 거품 물고 얘기합니다. 되긴 뭐가 돼 있냐고. 근데 나도 지금 큰일 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어때요? 이제 기회는 그때다. 그때 또 그냥 치고 들어가서 또 잘갈갈갈 또 애터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단계씩 한 단계씩. 그러면서 이 프로슈머 개념을 조금씩 주입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이제 이런 컨택을 하면서 이제 콜드 컨택이 있고 웜 컨택이 있잖아요. 아시는 분들, 내 지인들을 컨택하는 게 웜 컨택이라고 그러고 전혀 지인이 아니고 모르는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서 애터미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이제 콜드 컨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보면은 콜드 컨택과 웜 컨택에 있어서 아는 지인들한테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는 사람이 거절할 때는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너하고 나하고 사이가 어떤 사이였는데, 이모하고 나하고 사이가 어떤 사이였는데, 삼촌과 나하고 사이가 어떤 사이였는데, 그렇게 이제 자기 혼자만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나한테 거절을 해? 나한테 상처를 줘? 심한 말을 하면서 내가 상처를 받아버려. 거기서 이제 내가 꺾이게 되는 거거든. 저도 역시 마찬가지. 처음에 했을 때 큰형이 저한테 또 심한 말 해가지고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절대 큰형 내 얼굴 보나 봐라. 뭐. 그랬어.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있잖아요. 그래도
나하고 알고 있고 나랑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맙고 소중한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차라리 내가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더 낫다. 그 사람들이 나한테 아무리 거절을 해도 나는 상처를 덜 받고 그런 분들에게 하는 게 낫다.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흔히. 차라리, 그래서 이제 콜드 컨택을 시작하는데 이 콜드 컨택을 하기 위해서는 무지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사람하고 신뢰를 쌓아야 되죠. 그 사람한테 얘기를 언제쯤에 들어가야 될지 얘기를 한다고 해도 거절받아버리고. 근데 그분에게 거절은 받았지만 나는 심적으로 그렇게 상처는 안 됐지만 뭐가 안 되냐면 일이 안 돼 있어, 일이. 진도가 안 나가. 뭐 가끔 칫솔도 하나 사주고, 앰플도 하나 사주고, 그러면 그런 걸로 이제 만족을 한단 말이야. 아, 칫솔 사줬다, 앰플 사줬다, 뭐 사줬다, 막 이렇게 만족을 할 뿐이지, 그분이 실제로 파트너가 돼가지고 소개하고 이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컬투 컨택에서 많이 나왔죠. 나오긴 나오지. 그렇지만 거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 콜드 컨택을 하다 보면은, 웜 컨택, 이 아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제 국장님들, 팀장님들, 본부장님들은 이미 이제 파트너가 계시기 때문에 진짜 나의 진성 파트너가 누군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 저도 콜드 컨택 무지하게 했어요. 근데 콜드 컨택에서는 실제로 사업자다운 사업자가 나오지는 않았어. 근데 결국은 저랑 발 맞춰서 사업을 하냐? 결국 아는 사람이, 친구분들. 저 같은 경우는 한진 본부장님 계시죠? 그다음 또 최경숙 국장님 계시죠? 또 김사채 사장님 계시죠? 그런 분들은 저하고 다 인맥이 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만난 사람한테 얘기 안 해봤냐고. 다 해봤어. 근데 그냥 저에게 제품은 사주고 어떤 협력자는 되지만 그분들이 실제 저와 함께 이렇게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일하는 사람 아직 전 못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콜드 컨택을 또 중요하지만 웜 컨택을 이제 병행을 하는데 내가 멘트를 어떻게 해서 진입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아는 지인들에게는 얘기하기 너무 좋아요. 자, 10년 전에 나 모습, 5년 전에 내 모습, 3년 전에 내 모습을 그분들은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 역시 그분들의 모습을 다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야. 돈 주는 마트로 옮기자. 프로슈머의 개념을 얘기해주고요. 프로슈머는 뭐냐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합성해 놓은 거예요. 내가 쓰면은 소비자한테 줘. 그러면 쓰면서 나한테 수당이 들어와. 그럼 어떤 생산했기 때문에 수당이 들어와. 그러니까 프로슈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너도 같이 나처럼 이 돈을, 아까운 돈을 쓰면서 돈을 벌어보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어, 오늘 내가 엊그제 이제 친구를 만나면서 그동안에는 그냥 별다른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애터미 한번 해보지.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에이, 나 그런 거 안 해요. 그렇게 했는데, 자, 친구야. 내가 오늘 온 이유는 일상 대화하러 온 거 아니다. 진짜 내가 너한테 진지한 얘기를 한번 하러 온 거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신중하게 얘기해 본 적 있냐? 그랬더니, 아, 또 왜 이래? 그러는 거야. 그러지 말고,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야. 내 얘기를 한번 들어줘. 그렇게 해서 얘기를 이제 시작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전에 이런 이슈 같은 걸. 네 지금 하는 사업은 어떠냐? 그랬더니, 죽겠다. 그러고 그 친구가 이제 알루미늄 샤슈 회사를 하다가 쫄딱 해가지고 이제 하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하청이 안 들어온대요. 왜 그러냐면 건설 경기가 다 죽어버렸거든. 저는 이미 알고 있지. 그러면서 이제 딱 던졌더니 그런 거예요. 야, 그럼 친구야. 그럼 나는 어떠냐고. 너는 지금 이제 성공했잖냐. 근데 그 성공이 왜 성공했겠냐. 나는 내가 이런 상황이 올 거라는 거, 안 올 거라는 거를 나는 점을 치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나는 이게 가능성이 있어서 택했다. 그랬는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져서 지금 내가 성공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애터미는 어차피 쓰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애터미에서 회사에서 다 만들어줬어. 그랬는데 네가 진짜 경제적인 부담, 돈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사이드 잡으로 월 50, 100만 원만 들어올 수 있는 일이라면은 어떻겠니? 물어봤더니 그렇게만 된다면 뭐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자신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바로 그거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자를 봐야 된다. 나는 뭐 특출나서 잘했겠냐. 너 잔소리 말고 내 말 들어. 그리고 제품 하나하나 바꿔 쓰기 시작해. 그랬더니 이제 그때는 관심을 보면서 그럼 어떻게 수당을 받는 거냐. 그리고 그러면 내 지금 밑으로 지금 네 포지션을 보여줘서 밑으로 회원이 이만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생긴 줄 아느냐.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관심을 보이면서 세미나도 올 이제 의지를 보이더라고. 그리고 옆으로 두 줄 그룹을 형성을 해 나가야 되는데 다른 한쪽 그룹을 형성하려고 하는 의지를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는 지인한테서 하기가 훨씬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보도에 있는 분들 그리고 아직 그 휴대폰 안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아직 덜 찾아냈어요. 그런 분들 찾아놔서 다시 한번 이게 찾아나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백만갑이 하나의 백만갑이요. 그래서 이제 리크루팅 요령을 이렇게 제가 이제 이제 가르쳐 드린 게 아니고 제 경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이렇게 실천을 안 하고 또 마음만 급해. 그냥 막 들어가자마자 막 또 다다다다 또 애터미 얘기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제품 체험에서만 끝나버려요. 체험에서 제품 구입에서만 끝나버려요. 다음 단계 초대로 이어질 거. 이런 것들을 왜 초대로 못 이어지냐면, 예, 두려움 때문에 거절을 받을 거. 또 이유 되겠지. 핑계 되겠지. 아, 이분은 보니까 애터미 할 스타일이 아니네. 그런 것들 망설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내가 먼저 판단을 해버리니까 초대로 못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초대가 예를 들어서 뭐 10명이 됐다면 또 10명이 다 하냐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 중에서 한두 명이 뭐, 그러면 이제 빙고도 맞추고 뭐 제품도 이제 뭐 좀 더 사가지고 뭐 어떻게 제품도 전달하다가 또 총 맞고 또 쓰러지고 나머지 한 명이라도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통계적으로, 이건 과학적 통계가 나와 있어요. 다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사금 털듯이 깔때기 이론으로 점점 걸러서 그렇게 나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내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자승자강해야 된다. 스스로 강해서 나를 이겨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막연하게 아이고 뭐 내가 5년 후에는 뭐 어떻게 되겠지.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안일하게 목표를 세우신다는 얘기예요.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상태로 이렇게 하지 않고 부지런히 하지 않고 이 상태로 나를 이기지 못하고 오늘 또 지나가고 내일 또 지나가고 내년엔 더 마이너스도 될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단계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긴장의 끈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목표를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콜드 컨택도 중요하지만 아시는 분들, 지인분을 우선적으로 땡겨라.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내가 가서 막말로 띵깡을 놓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응? 모르는 사람들한테 신경질 내고 띵깡 부릴 수도 없어. 근데 아는 사람들은 가서 땡깡도 놓을 수 있어. 진짜 친구가 말 안 듣면 너 진짜 싸가지 없다, 자식아. 아니,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응? 좀 한번 와주면 안 되냐?
너 나 안 볼 거냐? 딱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안 되지. 그러니까 며칠 전의 경우 같은 것도 저는 이 친구하고 아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오늘은 진짜 내가 벼르고 온 거야. 나 바쁜 놈이야. 너한테 내가 와서 이렇게 얘기한 거는 너 진짜 제대로 한번 들어봐. 알았어? 딱 먼저 그런 것들을 일침을 놓고서 하면 뜨끔하지 이제. 네 일 되냐 말이야. 너 그러면 5년 후에 어떡할 거냐? 10년 후에 어떡할 거냐? 너 자식들한테 뭐 남겨줄 거 있어? 남겨줄 게 없냐? 나머지도. 그러니까 말이야. 이거는 충분히 된다. 이거 알아봐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이 안 가는 상태에서 사이드작으로 30만 원, 100만 원만 들어올 수 있는 일이라면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그리고 매월 30, 100만 원씩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연금 외에 더 들어올 수만 있다면 좋아요, 나빠요? 그런 것들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와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정말 고마운 존재, 감사하다 이런 것들을 감사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어, 아는 지인 할 때는 이 정보를 누구한테 받았는가가 중요합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정보를 받았는가 이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 이제 시작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엄마 세대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엄마 세대들. 그러니까 형한테 얘기할 때, 형, 이거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정보를 받았다. 처음엔 나도 정말 싫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거지. 자식 못되게 하는 부모 봤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아서 나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형님이 가서 한번 봐봐라. 내가 진짜 해야 될 만한 일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하기 싫은데 또 이 동생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았나 이런 또 정의감이 또 있게 돼 있어요. 그래 요 동생을 내가 반드시 들어보고 구출을 해내야 되겠다. 알았어. 내가 한번 가서 들어보지. 딱 잡아줄게 해가지고 들어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또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멘트를 이제 보는데 어디에 있냐. 책들, 독서들을 좀 해보면 다 나와요. 독서들을 해보면. 그리고 또 전철이나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유튜브에 보면은 뭐 리크루팅 요령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또 다 얘기를 해.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뭐 100% 되진 않지만 저 말은 내가 할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나한테 그 말이 들려서 착안이 돼서 또 내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네트워크 마케팅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의 자극으로 해서 나의 사업자, 소비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크루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순차적으로 내가 정말 요즘 이슈되고 있는 거, 내가 그분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분은 어떤 성향이 있고 뭘 좋아하니까 그쪽으로 또 내가 한번 봐서 화두를 던져서 얘기를 이끌어 나가면서 나의 파트너로, 소비자로 한 번 더 초대로 한 번 더 땡겨보자. 이런 작전, 그런 예리한 작전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또 우리 필드로 나가서 열정적인 모습을 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